안녕하세요, 바디스컬터 류입니다. 안녕하세요, 트레이너 김지현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원 홍예주입니다. 오,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맞아요, 깜짝 게스트입니다. 몇 킬로 빼셨어요? 저 처음보다 2달 동안 총 13kg 정도 감량을 했어요. 점점 아름다워지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기대되지 않으세요? 아직 3개월은 안 지났어요, 그쵸? 우리가 약속했잖아, 저번에. 그쵸. 3개월에 한번 보여주고 6개월에 결정판을 보여줘. 우리 12월 달에 예약해놨죠, 촬영 예약. 네. 그쵸? 근데 진짜 아, 네네. 예약해놨어요. 그렇게 잘 되네. 네. 우리 그냥 될지는 가는 거야, 무조건. 어떻게 해보면은 뭐 살 붙잡고 가야죠. 뭐 어떻게. 진짜 독해졌어. 지은쌤은 근데 똑같은 거 같은데? 아, 저 다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어요? 사람인지라. 네? 왜 그대로야? 아,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2주 동안 또 갑자기 강제 백수가 되고. 체육시설, 네, 실내 그쵸. 체육시설 금지시켜서. 그쵸. 대표님도 2주 동안 좀 많이. 나도 살코업 하셨잖아요. 그렇지. 살을 업시켰죠. 좀 커진 것 같지 않아? 네, 아, 예. 제가 한껏 커지셨어요. 근데 몸이 좋으시니까. 아니에요. 지금 좀 허전해져. 심각해져서 그때 저도 12월 달에 살짝 같이 사진을 찍어볼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나 여기서 결정한 건 아니야. 이미 결정이 이미 된 원래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 내가 그래서 야, 이 나이에 한번 찍어볼까? 내가 갑자기 나이 얘기를 왜 했지? 저 편집도 안 할 건데. 내 나이가 어때? 어쨌든 그건 비밀로 일단. 그래서 저도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생각은 들어. 맨날 만들어만 주면서 나는 이렇게 살컵을 하다 보니까 안 되겠어요. 지은쌤 오늘 주제가 뭐예요? 오늘의 주제는 지금 건강 산업은 이제 점점 오르고 있는데 건강은 없다. 사실 건강산업이 성장하고는 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다 위축이 되긴 했죠. 뭐 건강산업이 뭐가 있을까요? 뭐야? 이 다이어트도 그렇고 다이어트 헬스장, 산업, 요가, 뭐 피트니스 필라테스. 산업, 그렇죠. 운동 산업, 체육시설 산업 또 뭐 병원도 될 수 있죠. 건강 산업이죠. 병원을 산업이 아니라고 보는 수 있어요. 병원도 돈을 벌어야 되는데 제가 그 전 촬영에서 계속 얘기했죠. 병원도 결국은 서비스업이에요. 의료 서비스. 산업이에요. 성장하고 있어요, 사실은. 삶의 질, 우리의 삶의 질은 어디서 나오죠? 건강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뭘 하려고 해도 건강이 있어야지 질을 올리지. 맞아요. 그쵸? 뭐 골프를 치고 싶어도 휘둘릴 수 있는 몸이 받쳐줘야지 휘둘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런 것들 성장하는 데는 이 일을 낼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다양화돼 있어, 산업도. 그쵸? 그런데 저번 시간에 제가 이런 얘기했죠. 건강수명이 늘었냐. 건강수명이 뭐라 그랬죠? 걸어다닐 수 있냐. 그리고 내가 움직이고 싶은 대로 의도할 수 있는 대로 움직일 수 있냐. 이게 건강수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오히려 10여 년 전보다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평균 수명은 늘어났는데 건강수명은 떨어졌어요. 며칠 전 아침에 회원님이랑 이제 얘기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시어머님이 요양병원에 계신데 뭐 이미 어떤 사고는 못해서 이제 살아만 계시는 거야. 연명 치료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병원에서는 이제 약을 쓰고 뭐 이런 걸 자꾸 허락을 받는데요. 근데 아무 의미가 없는 게 회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미 가족이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안 한대. 이미 몇 년 동안 그렇게 연명치료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는 이런 데는 거야. 입장적으로 봤을 때 막 움직일 수 있는 요양원 환자보다 움직이지 못하는 요양원 환자가 케어하기 쉽다는 거죠. 그러면 살려놔야죠. 되게 위험한 발언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환자를 좋아한다는 거야. 치매 환자라든가 난동 부리는 환자, 정신이 막 오락가락하는 환자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족들이 돈을 잘 보내는 게 일단 선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돈 안 보내는 환자 내보내줘. 그렇죠? 이미 식물이 인간보다 못한 상태시래요.
그런데 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 시어머님이 언제 사망 선고가 떨어질까요? 약을 끊어야죠. 그렇죠. 그때까지 살려놓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평균 연령 뭐 86세, 7세 이거 다 사기예요. 그렇게 살려놓는 환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게 과연 평균 수명이 중요할까요? 응? 건강하게. 그렇죠. 건강 수명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의도한 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건강산업이 이렇게 다양화되고 성장하고 있지만 건강이 있어요, 없어요? 자, 10여 년 전하고 오히려 더 떨어졌어요. 0.1세가. 건강 수명 떨어지고 있는 거. 이거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그러면 그거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제가 카카오 브런치에다 글을 썼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성장하는 건강산업, 점점점. 건강은 없다. 이게 제목이었어요. 너무 답답해서. 하다못해 정치인들도 보수, 진보 나눠서 진영 논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견제의 의무가 있어요. 국민들이 그래서 뽑아주는 거야. 뭐 진보가 득세하고 뭐 보수가 득세하고 정권이 바뀌고 정권 창출이 목적이다 보니까 뭐 물불 안 가리고 개싸움도 하고 뭐 이러지만 어쨌든 견제를 하고 있다라는. 뭐 행정부도 견제를 해줘야 되겠죠. 야당 쪽에선. 아니 뭐 정치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에요. 저는 뭐 진보의 색깔, 보수의 색깔 없어요. 뭐 그런 건 내려놓은 지 오래고. 왜냐면 그런 거를 가질 만큼 뭐 이렇게 관심을 갖게끔 할 정도로 뭐 이렇게 감동적이지 못해요. 사실은 뭐 여기 보는 시청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내려놨는데 어쨌든 간에 그들은 견제라는 걸 하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험악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누구한테 불리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건강산업 쪽에는 그런 게 없어요. 견제해 줄 만한 그런 것들을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할 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건 전 시간에 제가 의사 선생님들 좀 많이 심하게 얘기를 하는 경향도 있는데 사실 그들이 권력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권력에 대항할 만한 대항마가 없어요. 사실 피트니스, 운동 전문가 이런 사람들 뭐 체육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이거 아니다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아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뭐 오늘 20대들 앉혀놓고 굉장히 험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알아두면 좋은 거니까 그쵸. 어쨌든 간에 뭐 제 논리가 맞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같이 좀 이런 걸 가지고 논쟁을 펼 거리는 분명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체육학자들이 아무 짓을 못하니까 더 이제 의사 선생님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해요. 근데 뭐가 구조적으로 잘못됐다고요? 제약회사의 논리가 개입이 된다는 거예요. 제약회사는 돈을 벌어야 되고 약을 팔아야 되고 약이 난무하는 세상이 돼버렸고. 자, 여기서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며칠 전에 신문기사에 이런 게 올라와 있어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대한민국. 아직도 1위. 일본도 높아요. 근데 일본하고 우리나라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뭐 여기 계신 두 분을 오늘 모신 이유 중에 하나인데 뭐 약 많이 먹어봤죠. 이 약 저 약. 그쵸? 뭐 요즘에 한의원에서도 약 빼는데 에페드린 쓴다 그러더라고요. 체지방 제거제. 그런 거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사실 스테로이드 계열인데 굉장히 위험한 거 쓴다 그러더라고요. 자, 보세요. 약을 우리나라처럼 의료 시스템이 잘 돼 있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더 막 각광받고 있죠. 뭐 K방역 하면서 의사들 막 뛰어주고 추앙하고 있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자살률이 1일까? 억측일지도 몰라요. 근데 같이 한번 공유해 볼까요? 한 10년 됐나요? 정말 유명한 연예인이 자살을 했어요.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어요. 동생 자살했어요. 남편 자살했어요. 그 동생의 매니저 자살했어요. 근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었어요. 자, 이거의 상관관계 음모론이라고 해서 할 말은 없는데 제 회원님 중에 지금 공황장애 약부터 시작해서 신경 전달 물질, 뭐 수면제 이런 거 쉽게 처방받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들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져서 저를 찾아왔어요. 저는 지금 하는 게 첫 번째가 약 끊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약 끊기 운동. 그걸 끊으려면 술을 마셔야 된다는 분들도 있어요. 심지어 막 술을 끊기 하는 것도 힘들어. 왜냐하면 약이든 술이든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니까. 의존성 알죠? 항정신약물은 의존성을 만들어요. 그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근데 너무 쉽게 처방을 받아버리니까. 알잖아요.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들
약물 처방의 달인들이에요. 의료 시스템이 그렇게 좋아진 건데 과연 건강 수명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약물이 들어오면 뭐라 그랬죠? 고유의 몸에서 면역 시스템, 스스로 자기 방어를 해야 되는 면역 시스템이 외부에서 화학물질이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거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 너무 답답한 마음에 제가 며칠 전에 글을 쓴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건강이 어디 갔냐 도대체. 트레이너들 얘기해 볼까요? 더 개판이죠. 회원들이 약물 먹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처방했다 그러면 아무 말 안 해요. 그거에 중독돼가지고 처음에 뭐 수면제도 약한 거부터 먹을 거 아니에요. 이제 정말 강한 수면제를 먹고 있는데도 얘기 안 해요. 의사 선생님들이 처방해 줬는데, 그리고 심지어 아파가지고 병원 가가지고 근육통 때문에 병원 가서 근육이완제 처방받고 있는데 아무 말 안 해요. 그리고 운동하지 말라는데 의사 선생님이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하지 마세요. 이래요 우리나라 트레이너들. 견제 세력은커녕 동조 세력이 되는 거고 시다바리 이거 되고 있다니까 진짜. 나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면서 그들을 견제하기는커녕 뭐 하고 있죠? 3대 600차 3대 400차례잖아요. 웨이트 트레이너들, 보디빌더들. 그거 뭘로 친다고요? 그거 치려면 약물 꽂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야, 이게 진짜 약물 천국이에요, 약물 천국. 대한민국 이대로 좋아요. 제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런 글을 쓰고 이런 방송을 또 제작을 할까요? 정말 믿을 수 있을까요? 자살률 1위가 지나친 약 처방에 의한 게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선생님 도대체 그러면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데 양아가 아니고 무슨 방법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잘못된 이유가 있겠죠. 스트레스. 제일 심한 게 스트레스잖아요. 자,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뭐예요? 약이에요? 아니요. 아니죠. 명상이나 운동이라 그랬잖아요. 규칙적인 반복이에요, 그냥. 근데 의사들이 운동 처방 하나요? 야, 당신 어차피 운동 안 할 거야. 내가 하라 그런다 그러고. 그리고 실제로 운동하라고 얘기하는 의사 100 중에 하나도 안 돼요. 왜? 약 팔아야 되는데. 그리고 또 병원 와야 되는데 그거 안 해요, 얘기. 우리가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걸 해줄 수 있나요? 해줬어요. 여태까지 트레이너들, 대한민국 트레이너들 해주나요? 안 해줘요.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어요. 근육이 중요하다라는 거 정말 알죠. 면역의 핵심이니까 근육이. 제가 메이저리그 정말 좋아해요. 요즘에 메이저리그 하죠. 무관중 경기로 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뭐 KBO도 무관중 경기 하고 있죠. 야구 정말 좋아하는데 우리나라는 확진자 지금 2군에서 한 2명인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메이저리그는요 1군에서 막 나오는데 2주간 정지했다가 걔네들 나오면 다시 게임을 뛰어요. 근데 지금 아직 기사로만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 명도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부작용이 왔다든가 아니면 뭐 심하게 고통받고 있는 선수가 없어요. 운동선수들 건강하죠. 일단 운동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들 다 무증상 감염자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막 무섭잖아요. 뭐 코로나 걸리면은 폐가 섬유화가 되느니 뭐 정신적으로 뭐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긴다느니 뭐 그쵸. 그 고통이 극심하다느니. 물론 사람들한테 코로나19 경각심 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거, 정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무증상 감염자들이 더 많잖아요. 그거 아세요? 오늘도 119명인가? 110명대 정도 나왔는데 해제된 사람, 격리 해제된 사람 199명이에요. 요 며칠 새 계속 100명대 나오고 있는데 해제는 더 많이 돼요. 그러면 이 의사 선생님들 살린 건가요? 치료 잘해서 살린 건가요? 아니에요. 거의 다 무증상 감염자. 그냥 다시 감기처럼 뚝딱 하고 일어나요. 그럼 이 사람도 어디서 나온 거야? 면역이 되면은 무증상 감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증상이 없어요. 그리고 몸에도 급격한 폐해를 주지 않아요. 그러면 기저질환이 있거나 평상시에 몸 관리 안 한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사망자들 보세요. 60대 이상이 거의 80% 이상이에요. 그쵸? 그러려면은 핵심적으로 나라에서 뭘 핵심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면역 기능을 강화시켜줘야죠. 근데 보세요. 지금 피트니스 산업이 얼마나 개판이면 피트니스부터 다 하더라 그래요. 여기서 면역을 잡아줘야 되는데 면역을 잡아주기는커녕 피트니스 다 하더래요. 거기서 코로나 걸린다고. 다 마스크 끼고 운동하고 있는. 개판이죠.
저 2주 동안 쉬면서 면역 개판되는 느낌? 저도요. 그런 거 알아요? 살 디럭디럭 찌고 근육 빠지고. 정신 막 나빠지고. 스트레스는 뭘로 관리하나요? 자, 모든 기저질환의 원인인 스트레스 어떻게 잡죠? 운동해줘야 되는데 나 명상해야 되나요? 나 종교인도 아닌데? 나 지금 명상해야 돼? 배워야 돼 그거? 그 명상은 돼요? 2주 동안 한 푼도 못 풀고 문 닫는데? 안 되죠. 내가 조금 격앙되긴 했는데 나는 할 말은 해야 되겠어요. 이거 굉장히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나라에서도요 이런 식으로 그냥 면역을 무시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380명의 사망자를 보지 말고요, 자살률 1위를 보시고요, 한 달에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당뇨로 죽어가는 사람이 몇 명인지 통계를 한번 보세요. 지금 이게 무조건 막아놓고, 감염병이라고 막아놓고 무조건 운동하지 마라, 집에서 나오지 마라, 이게 과연 코비드 블루 얘기 들어봤죠? 우울증 걸린 사람들, 이 사람들 정신병으로 다 죽어나가고 있는데, 노인정도 문 닫아가지고 가뜩이나 노인들 진짜 면역도 없는 분들 다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죽을 날짜 받아놓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요양병원만의 문제도 아니고 이건 정부 시책이 바뀌어야 돼요. 그게 왜? 제가 왜 오늘 이런 얘기를 이렇게 깊이 꺼내는 줄 아세요? 의사한테만 의존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그들을 견제해 줄 수 있는 이런 운동 전문가들, 면역이 정말 중요하다고 부르짖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하고 같이 짜고 제약회사에서 약 팔아먹고, 그 다음에 다이어트 약 파는 식품회사들 얼마나 많아. 이거 굉장히 잘못된 인간들이에요. 거기다 더 방송국은 어때요? 이만한 살찐 사람들 나와서 먹방 찍고 앉았잖아요. 계속 19금도 아니야, 12세 13세 갈란가요. 사람들이 그거 보고 더 먹어요. 코로나로 돌아다니지도 못하니까 다 배달 음식 시켜 먹어. 면역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나라 노령화 시대로 이미 접어들었어요. 아니 그러면서 저번에 신문 기사로 이런 기사 나왔더라고요. 정년 70세로 연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건강 수명은 계속 줄고 있는데 면역은 이렇게 관리 안 하는데 어떻게 정년을 70세로? 제가 그전 글에서도 분명히 얘기했죠. 정년 연장시킬 수 있어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노인들이 잃는 거는 순발력이에요. 근육을 잃음으로 해서 순발력이 좋아되는 거야. 근데 그거를 안 키워주고, 요양병원에 근력운동시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전문가 2명만 박아놓고 있는 노인들 그냥 로테이션으로 10분씩만 운동시켜도 30%는 살려내보내요 요양병원에서. 근데 죽을 날짜 받아놓는 현대판 고려장을 만들어놨잖아. 그러니까 너나 할 거 없이 또 요양병원 차리려고 그러잖아. 제가 정말 그 글을요, 카카오 브런치에 있는 글을 30분 만에 제가 쉬는 시간, 짜투리 시간에 썼어요. 너무 열받아가지고. 어딘지. 그러니까 그 글은 거르지 않은 글이야. 그거 오늘 방송으로 찍고 있는 거고. 아니 그렇잖아. 유튜브 방송 굉장히 많죠. 뭐 체육, 뭐 운동, 뭐 홈트 다 가르쳐줘. 근데 알맹이 하나도 없어. 그냥 뭐 약물로 만든 몸 보여주면서 뭐 이 운동 방식 막 가르쳐. 내가 그래서 쟤한테 지금 운동 되게 많아.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야. 좀 까자. 우리 제대로 좀 까주자. 이런 방송 찍자고 제가 그거 안 찍으려고 그래요. 실기. 그거 다 아무나 개나 소나 다 해주는 거 그게 중요한가? 사람들이 설득당하는 게 중요해. 나 조금이라도 설득하고 싶어. 너무 답답해서. 견제 집단 없어요. 이 건강산업엔. 건강수명이 줄 수밖에 없었어 사실. 평균 수명은 왜 는다고요? 몰핀 넣으면 되잖아. 마약 넣고 살려놓는 거야. 왜? 가족들이 돈 잘 보내거든. 그리고 힘들지도 않아. 누워만 있으니까. 어차피 식물인간이 됐는데, 거의 그 지경이 됐는데 의식이 없으신데, 나라가 이 모양인데 왜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얘기 안 하죠? 자, 보지 마세요. 380명 코로나19로 지금 사망한 사람들만 보지 마세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도. 너무 답답해요, 지금. 자, 두 분도 지금 운동을 하고 있지만 운동의 힘에 대해서 알고 있죠, 이제. 뭐 근육이 주는 힘. 네. 뭐 아직 20대라서 뭐 탄력 좋아지고 이뻐지고 굉장히 많이 이뻐졌잖아. 네. 아까 깜짝 놀랐어. 앉아있길래 방송 들어와. 보여줘야 되겠어. 중간에 막 그냥 데리고 들어왔는데, 그리고 자존감 높아졌죠. 네. 그쵸?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인생 달라지겠죠. 더 욕심해져가지고. 하는 일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런 굉장히 많은 요소들을 무시하냐는 거예요. 단지 면역 그것만 아니에요. 무증상 감염자로 벗어날 수 있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걸로 인해서 사회에 활력소를 넣을 수가 있어요. 전 세대 계층에 다 제대로 된 운동 전문가 필요해요. 그래서 의사들 견제해 줘야 돼요. 더 이상 약 쓰지 마라. 제발 무조건 약을 처방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고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았고 왜 이 사람이 수면의 질이 이렇게 떨어졌고 왜 이 사람이 몸이 막 굽어있고 왜 허리가 아픈지 좀 제대로 이 사람한테 문진을 통해서 인터뷰 통해서 좀 제대로 좀 알아가려고 하는 의사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가자마자 2, 3분 얘기하고 주사 맞추고 뭐 또 물리치료 맞추고 또 약 팔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의사들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들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어. 그럼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저질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식품회사에서 영양제 흡수율 3%도 안 되는 거 막 만들어가지고 팔아 제끼잖아요. 그거 먹고 사람들 위약 효과, 플래시보 이펙트 느끼겠죠. 왠지 좋아질 것 같고. 그쵸, 그것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운동 더 안 하죠. 그런 약들이 계속 나오는데. 나는 화학 제품뿐만이 아니라 화학물질뿐만이 아니라 식품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뭐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살 수 있는 것도 다 잘못됐다고 봐야죠. 그럴 시간에 규칙적으로 반복해서 내 몸을 관리하는 습관을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노령화 시대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는 편집이 없는 방송이다 보니까 저 혼자 떠들었네. 저는 이런 얘기 꼭 회원들한테 해주고 싶은데 사실 이런 얘기하면 기 닫죠. 그죠? 듣기 싫으니까. 이런 좋은 이런 알아요 무슨 소리인지. 아니야, 들어요. 좋아, 들어요. 농담이에요. 진짜. 들어요. 어느덧 꼰대가 돼가고 있는 거야. 원래. 근데 나는 농담. 근데 이 꼰대가 돼도 할 수 없는 게 내가 알면 알수록 세상이 너무 무서워요. 내가 건강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사람들을 치유해주면 치유해줄수록 이게 너무 무서운 거야 세상. 그래서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이해하시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